안녕하세요. 초중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심엄마TV의 하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명한 학원 이용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시청자님들의 자녀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제집을 가지고 홍콩으로 하는 아이, 인강을 이용하는 아이, 과외를 받는 아이, 학원을 다니는 아이 아마 다양하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초등 때는 문제집을 가지고 엄마표로, 그리고 첫째 아이는 중등 가서 수학 인강과 영어 학원을, 둘째 아이는 수학과 영어 학원을 이용했는데요. 이 학원을 이용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저의 첫째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저의 첫째 아이가 예비 중학생인 초등 6학년 졸업을 앞둔 2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초등 6년 동안 문제집을 가지고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앞두니까 저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니까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알고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해오면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중등 공부는 저도 자신이 없고 기억이 깜깜인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영문법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더 이상 우리 아이를 가이드 해줄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아이 6학년 겨울방학 직전 12월 달에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알아보고 아이에게 다니도록 했어요. 저도 아이를 학원에 보낸 게 처음이라 이런저런 학원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우리 동네에서 수학과 영어로 각기 다른 가장 유명하다는 학원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게 비극의 시작이 될 줄 몰랐어요. 저희 첫째 아이는 성격적으로 똑똑하지만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아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이러한 성격이 공부하기에는 참 좋지만 단점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으면 한 번에 폭발을 하고 그 폭발이 엄청나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학원들의 커리큘럼이 12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고 다시 3월부터 5월, 6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 이렇게 분기별로 수업이 짜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수업을 맛보기라도 하고 들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아이를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보냈는데요. 아이는 그럭저럭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이 학원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아이가 그냥 잘하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을 며칠 앞둔 2월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학원 숙제를 해야 한다며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그날 오후에 학원에 가야 하는데 숙제를 다 못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한참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 방에서 분노에 찬 아이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컴퓨터 부셔버리고 싶어! 하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아이 방에 가보았더니 아이는 컴퓨터로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학원 숙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아이들과 저뿐이었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충동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최고로 나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119 상담원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일단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올라온 아이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고 아이를 자극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아이의 마음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학원에 다니지 않겠다며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그 학원이 뭐길래 그렇게 착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그날로 저는 우리 아이가 다녔던 두 학원을 모두 끊었어요. 그리고 아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그날 저녁에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는 자기한테 주어진 숙제는 빠짐없이 다 해야 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는데 영어와 수학 학원에서 끝도 없이 밀려드는 그런 숙제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가 잘 다니고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이가 다녔던 학원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숙제 많기로 아주 유명해서 엄마들은 좋아하고 아이들은 엄청 싫어하는 그런 학원이었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분석해 보았어요. 제가 학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은 첫째,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 힘들어도 참는 아이인 줄 잘 몰랐다는 점이었고요. 둘째는 숙제를 많이 내서 아이 공부를 많이 시켜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과목별 밸런스도 중요한데 수학도 빡센 학원, 영어도 빡센 학원을 보내서 아이를 압사시킬 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 아이는 그 경험이 있고 난 후에 수학은 인강으로 공부했고 영어는 숙제가 그다지 많지 않은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나서 중학교 3년 내내 잘 다녔답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중등 때 영어와 수학 학원을 이용했는데요. 두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나니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학원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점 첫째, 먼저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성격이 경쟁적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자극을 받는 유형이라면 대형 학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내성적이고 약간 소극적이라면 10명 내외의 소규모 학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공부 습관이 잘 잡혀있는 아이는 인강이나 홍공도 가능하고요. 기본기가 많이 약한 아이는 학원에 가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니 과외로 그 학습에 난 구멍을 1대1로 맞춤 수업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둘째,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학습 난이도로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의 그릇이 먼저 그릇 파악이 우선인데요. 우리 아이가 후행학습이 필요한 아이인지, 현행학습이 필요한 아이인지, 선행학습이 필요한지부터 파악하셔야 해요. 1학기 정도 선행학습을 하려면 최소한 현행학습에서 80점, 9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아이는 소화를 못 시켜서 심하면 토할 수도 있어요. 공부 정서까지 망가져서 공부를 싫어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공부를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이에게 중간중간 물어봐서 학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방학 중에 수학 특강 수업을 한번 신청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1년 이상의 선행 수업이라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들어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아이가 중간에 환불 신청을 한 경험도 있어요. 셋째, 학원이 아이한테 적당한 학습 분량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학원 숙제 때문에 학교 수업이나 학교 과제를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은 숙제로 아이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아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가 현명하게 학원을 이용하게 하려면 첫째, 우리 아이의 성향 파악을 할 것. 둘째, 우리 아이 수준 파악을 할 것. 셋째, 우리 아이에게 주어지는 학습량을 체크해 볼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